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 살롱 이효선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죠? 예.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그 한국과 영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영국 내셔널 갤러리의 명화들을 감상하기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제가 많이 강의하는 강의 주제 중에 하나가 세계 미술관 기행 시리즈입니다. 미술관 기행 강의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미술관이 바로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인데요. 내셔널 갤러리는 뭐 영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약 2300여 점 이상의 작품을 소장한 유럽 회화 전문 미술관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셔널 갤러리가 다른 미술관과 차별화되는 점은 대부분의 미술관은 왕족이나 귀족들의 어떤 수집품 이런 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미술관을 만들었다면 내셔널 갤러리는요, 무역이나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민간 부르주아들이나 또 열정적인 상인이나 또 열정적인 수집가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런던 내셔널 갤러리는 특별한 왕족이나 귀족들만의 그런 미술관이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관람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개념을 가진 첫 미술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내셔널 갤러리의 한국 전시를 보면은요, 테마가 이래요. 화가의 시선이 종교와 신에서 사람과 일상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전시의 테마로 설정을 했는데요. 입구에 딱 들었으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예술은 사람을 향한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동안 국내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르네상스 시대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던 그 인상주의 회화까지, 그래서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서양 미술의 흐름을 이렇게 쫙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게 내셔널 갤러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르네상스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사람처럼 다시 인간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확장되면서 차츰 개인 그리고 나에게로 관심이 이어집니다 라는 그런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을 무엇을 그리는가 또는 얼마나 담게 그리는가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림은 우리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술로 변해갔다라는 것을 이 전시에서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에 총 52점이 이렇게 왔는데요. 모두 너무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그림이었지만 그래도 제 눈에 좀 익숙하고 눈에 와닿는 그런 특징을 제가 몇 개를 골라봤는데요. 우선 그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 지난주에 제가 렘브란트 자화상에 대한 방송을 했잖아요. 그죠?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렘브란트의 63세의 자화상입니다. 실제 원본 크기의 모습으로 커다랗게 이렇게 왔던데요. 와, 인생의 그 마지막 모습이 켜켜이 쌓여진 주름과 그 다음에 그 속에 얼굴과 온화한 미소 속에서 느껴지는 그 파란만장했던 그 한 예술가의 희노애락을 모두 한 폭의 그림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예술가의 혼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예, 정말 일주일 전에 하고 이렇게 봤더니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까라바조의 도마뱀에 물린 소년인데요. 이번 전시의 대표 그림입니다. 그죠? 예. 한 소년이 테이블 위에 있는 그 화병에 예쁜 꽃과 과일이 탐이 나서 이렇게 만지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뒤에 몰래 숨어있던 도마뱀에게 물려서 끈질기게 매달려 있는 도마뱀과 그 아픔에서 얼굴을 움츠리는 그런 소년의 인상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어깨 너머로 비춰지고 있는 강력한 햇살이 그 까라바조 특유의 그런 어떤 극적 과 명암에 의한 극적 모멘트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굉장히 까라바조의 그림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 그 인생처럼 막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가 그 속에 숨어있는 복병을 만나서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되는 뭐 그런 것을 약간 암시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네치아의 거장 티치아노의 그림이 왔는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티치아노의 그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인 달마티아의 여인이라는 그림인데요. 티치아노의 20대 초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초상화 속의 여인과 그 다음에 오른쪽 측면의 대리석 공간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두 여인이 이렇게 한 번에 보이는 그런 그림인데요. 주인공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주인공과 가족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베네치아 화파의 그 배가잖아요, 그죠? 예, 티치아노가 그 화려한 색채의 티치아나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티치아노 작품을 이렇게나마 한국에서 처음 이렇게 와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또 이번 전시의 대단한 그 백미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틴토레토의 빈첸초 모로시니 라는 초성 앞에서요, 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동안 머물러서 자세히 이렇게 봤는데요. 이 모로시니의 그 날카롭고 예민한 성격을 너무 세심하게, 그리고 세심하면서도 약간 히스테리컬하면서도 위험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틴토레토는요, 미켈란젤로의 그 스케치와 그 다음에 티치아노의 그 화려한 색상을 뛰어넘는 그런 화가가 되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그 노인의 얇은 피부, 그 다음에 앙상한 코, 그 다음에 주름진 얼굴, 요것이 난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주름진 얼굴 속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물결의 파란 눈, 아주 옅은 파란 눈, 마치 그 눈이 우리를 아주 애처롭게 깨추려 보고 있는, 너무나도 섬세한 디테일이었습니다. 와, 틴토레토 말로만 들었는데요. 그림 한 장에서 정말 떠나기가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페르난도 발데스 대주교의 그 초상화를 보면서요. 루시안 프로이드의 그 그림 중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암소를 뒤에 권자를 하고 그 밑에서 아주 그 시니컬하게 웃고 있는 괴팍한 권력자 벨라스케스의 교황 안노첸토 10세 이 그림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벨라스케스다운 그런 괴팍한 그런 아주 특징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재밌는 그림인데요. 얀 스테인의 여관 그리고 깨어진 달걀인데요. 그 당시의 그 연애 풍습을 너무나 그 해학적으로 정감이 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여인이 탁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 남자들이 약간 작업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에 그 앞에 깨어진 홍합과 그 다음에 그 깨어진 달걀 껍데기 이런 것들은요. 홍합은 남성의 상징이고요. 깨어진 달걀은 여성의 순결을 잃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네요. 아마 연애가 잘 무르익어가는 그런 것을 약간 코믹한 느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란시스 고야의 그림이 올 줄을 몰랐는데요. 이사베르 데 포르셀 부인의 아주 그 검은 면사포를 쓴 초상화인데요. 이런 검은 면사포의 초상화 이러면 우리 알바 공작 부인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이 검은색 물감으로 그린 그 화려한 검은 레이스 숄의 그 투명함. 이거는 정말 고야의 특유한 그 초상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고요. 고야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드보이, 토마스 로렌스의 레드보이, 찰스 윌리엄 랜튼이라는 이제 어린 소년의 초상화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의 간판 그림입니다. 매표소 앞에 이렇게 가볍게 자리하고 있는데 빨간 벨벳의 그 어리고 예쁜 소년의 그림은 영국 낭만주의 대표화가 토머스 로렌스의 그 걸작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우표에까지 실릴 정도로 최초의 우표에 실린 그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달빛이 밝게 비추고 있는
밤바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한 소년이, 하얀 피부의 소년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부드러운 빨간색 벨벳, 그 다음에 흐트러진 하얀 레이스 셔츠, 와 그 자연의 숭고함이 어우러지는 정말 그 영국의 낭만주의 특유의 느낌이 묻어나오는 그런 정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 로랭의 성 우르슬라의 출항, 이 그림과 윌리엄 터너의 헤로와 레안드로스의 이별이라는 이 그림 대작이 나란히 이렇게 한 벽면에 걸려 있었는데요. 이 윌리엄 터너는 영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이거든요. 근데 이 윌리엄 터너는 바로 클로드 로랭의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터너는 이 클로드 로랭의 성 우르슬라의 출항의 그 고전적인 균형과 그리고 이제 색채, 그 다음에 대기의 어떤 효과, 바다 이런 거에서 많은 그림을 영감을 많이 얻어서 윌리엄 터너의 그런 영국다운 그런 빛과 안개가 있는 그림,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빛나는 순간들, 우리 인상주의 세션에서는요, 익숙한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반갑게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 고흐의 풀이 우거진 들판의 나비, 너무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반 고흐다웠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 모네의 붓꽃, 아주 큰 캔버스에 아주 붓꽃이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붓꽃을 봤고, 그 다음에 폴 세잔의 작업실의 난로, 이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와인을 좀 좋아하잖아요, 그죠? 존 싱어 서전트의 와인잔이 있는 이렇게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 카페의 그림인데요. 그 카페에 앉아서 하고 와인 한잔 하고 싶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햇살이 아주 눈부시게 카페를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오구스트 르누아르의 목욕하는 사람, 여인의 등이 보이는 여인의 뒷모습, 그 다음에 에드와르 마네의 카페 꽁세르의 한 구석, 이렇게 한 편에 한 구석만 이렇게 큰 화폭에 이렇게 담아놨던데, 우리는 이제 연결해서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원화의 크기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르네상스의 천재화가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술작품은 신의 완벽함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오직 신만이 창조하시며 나머지는 그저 모방일 뿐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한마디 생각이 나는데요. 신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그런 무한 상상의 세계를 인간에게 이런 그림으로 또는 조각으로 또는 어떤 화려한 색채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아주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느낌의 전시였습니다. 저녁 시간에 제가 관람을 했는데요. 사람도 많지 않고 오히려 그 시원한 저녁 공기를 만끽하면서 이렇게 박물관을 내려올 때 기분이 너무 흐뭇하고 좋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